오늘 나온 여러 정치 분야 기사들 가운데 야당 의원의 내각 입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윤 의원님, 자, 지금 이 개각 얘기가 계속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당 몫으로 자리 하나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재용, 김천희,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 등등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협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연정이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불쑥 꺼내놨거든요. 예. 야당과 막후에서, 야당과 뒤에서 사실 조율을 하고 예. 서로 우리가 좋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야당 인사를 입각을 시킨다. 우선 첫째는 자유한국당 그러면 출신이거나 아니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예. 가운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을 끌어들인다. 그런다면 정말 연정에 가까운 거죠. 예. 책임을 같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지금의 여당의 친화적인 예.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끌어들이는 거. 그것도 물론 야당 인사를 받아들이는 거긴 하지만 예. 그거는 국민의 눈에 비춰지기 조금 다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야당 쪽에서 정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바로 그런 점에서 그분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책사를 했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런 분을 끌어들이는 거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지금 생각, 보수에 대한 가치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듯이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게 그냥 단순한 말칠에 그치느냐 아니면 예. 정말 진정성을 갖느냐 달라질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왜 느닷없이 야당과의 협치 이 얘기가 나오는지 예. 전 그 대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샀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일단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성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입각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뭐 진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말치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부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진위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이걸 또 하나의 어떤 속임수 뭐 등등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위를 받아들이고 싶죠. 그런데 예. 그것은 결국에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 누구를 진짜 불러서 예. 같이 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진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부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그 각 당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각 당에서 예.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합의가 된 이후에 예. 공동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툭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게 과연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건지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 최저임금이나 뭐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되고 뭐 일자리 예. 문제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 5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로 예.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는 연정이나 입각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입각 단순하게 입각만 생각을 하더라도 입각했다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부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이 들어왔다가 너희들도 국정의 일부를 맡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해서 잘못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뭐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화당으로서도 쉽게 그런 결정 또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의 뜻과 이 야당의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여배우 스캔들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졌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신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주요 참고인들을 잇따라 소환합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불거진 폭력조직 유착 의혹 이전에 제기됐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를 불러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와 주 기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인물들로 지목된 바 있죠. 경찰은 김어준 씨에게 지난 2010년 배우 김부선 씨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성남 사는 남자가 누군지 물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진우 기자에겐 2년 전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피고발인 소환이 이뤄질 텐데요.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불거진 의혹이 여러 가지인데다 조사할 부분이 많아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도요. 탈원전 부메랑이다.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해서 폭염에 급락하는 전력 예비율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폭염의 전기 사용이 사상 최고고요. 예비율 8.4%,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원전 가동률은 다시 70% 중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재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모시고요. 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자, 지금 이 탈원전 부메랑이다, 전력 수급 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반적인 것은 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얘기를 답변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전력 수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전이니까요. 또 과거에 에너지 정책 실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뭐 두루두루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예비력이 충분한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된 건가요? 지금 8.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예비율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 예비율이라는 것이 거의 5%에서 7%. 이때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예. 한여름에는 그보다 더 내려갔죠. 그러다가 그 뒤에 많은 원전이 편입이 되면서 예. 이것이 10%대 이상으로 아마 2010년도 중반 이때부터 이제 그 가능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그러나 워낙 지금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예비율이 8.4%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왜 일부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의 지난 기사들이 주말에 예. 워낙 그 폭염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 저희도 이런 걸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들 지난 4월에 이미 한참 그 피크는 이제 8월 둘째 주하고 셋째 주입니다. 예, 원래대로 그러면 예. 그래서 요 피크에 겹치는 예방 정비 시설이 있으면 예. 그걸 뒤쪽으로 한 1주 또는 2주를 수년시키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일들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한 2기가 있었고, 그 밖에 이제 3기는 지금 예방 정비 기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그걸 좀 땡기려는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예. 해서 약 500만 킬로와트가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폭염 때문에 원전 2기를 갑자기 가동하는 식으로 보도가 쫙 돼서 저도 깜짝 놀랐고, 예. 그걸 보는 시민들도 약간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점검하는 그 시기를 폭염 시기와 맞물려서 약간 조금 조정을 했다는 차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2016년에는 그런 미세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비율이 떨어져서 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것을 예. 뭐 한 달, 2달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상간으로 그 피크 기간만 하이피크죠. 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됐더라면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리딩하는 신문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똑같이 어제 상임위에 제가 출석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이 물론 이제 그 장관님한테 많이 갔지만 예. 또 일부 의원님은 저한테 지목을 해서 직접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폭염 때문에 기존에 뭐 있던 원전을 뭐랄까 갑자기 기동하는 것은 아니죠. 기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예정대로 있던 것을 조금씩 시기만 사전에 조정할 것이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수기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놨던 것이고 예. 또 세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땡겨보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정말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건가요? 큰 변화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예. 5기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1기는 거의 완공이 됐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4기를 저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원전 그 공급량, 용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게 2023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갑자기 원전에 의한 그 전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아직도 많은 국민과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이 계속 줄어든다. 있는 원전도 지금 폐쇄시키는 거,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강제로 이렇게 폐쇄시키고 뭐 그러면서 정반대의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월성 1호기는 조금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예. 월성 1호기의 최초의 경제성 분석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예.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3년 전에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후쿠시마 지진 사태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후쿠시마 지진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거기다가 추가합니다. 예. 그리고 났는데 또 이번에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연이어서 납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또 보강 조치를 하면 예. 이미 이걸 완성을 했을 때는 1년이 남을지 2년이 남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 추가 투자를 하고 이걸 계속 가동하기에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당장 원전을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 한국에 전력 대란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케줄은 그런 스케줄이 아니군요. 네, 그렇지 예. 않고요. 2023년까지 예. 원전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60년 이상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기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믹스라는 틀 안에서 예.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비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으로서 올 여름 정말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 전력 대란 혹시 에어컨 쓰다가 전기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은 절대 없다. 네,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탈원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작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의 그 원전 수출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원전 5기를 국내에 짓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 4기를 또 짓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가 설명을 하면 다 끄떡거리고요. 예. 실제 미국이 원전을 짓고 있지 않는 시기에 11기의 원전을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짧지만은 예. 지난번에 사우디나 아니면 필리핀 에너지 쪽에 주요 인사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예. 처음에 차를 마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뭐 에너지 정책이 변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제 핵심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다른 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자기 예. 나라한테 수출 이런 걸 묻지 않고요. 예. 3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 총액, 가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한지 여부 예. 이걸 보고요. 두 번째는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예. 이게 가장 큰 원전의 문제였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예. 세 번째는 이 원전을 자기들이 구매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산업협력 패키지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것은 뭐 IT나 조선이나 심지어 국방협력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예.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만 딱 물어보지 당신네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스몰톡, 예. 본격적인 협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티타임 할 때 나오지만 예.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던 그런 주변의 일각의 기우는 정말 기우이군요. 아주 미세하게 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 우리의 수출에 큰 변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정대로 그러면 수출은 차곡 진행되고 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사우디도 그렇고요. 예. 체코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수출 전선에서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팀 코리아로서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드리면 참 이게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창건 원자력 문화진흥원장의 얘기입니다. 올여름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렴하게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주 51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방향은 맞지만 지금 타이밍이 맞는 것인가, 과연 속도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반론들이 나오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서 이 문제 곤혹스러운 네.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예. 공기업 사장으로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2023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공급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어떤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례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 이후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습니다. 예. 2023년까지는 원전을 계속 지어 나가기 때문에 원전 없이는 감당이 안 된다 등등의 이런 예, 성립이 우려는 안 되죠. 예, 그냥 우려에 불과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또 직접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떤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최대한 아껴 써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너무 걱정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멜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